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 손녀와 할머니. 우리 강아지 뭐 하나? 그림 그려요. 아빠 주려고. 어디 보자. 뭘 그렸나. 근데 이 종이는 뭐니? 손녀가 그림을 그리던 종이를 살피던 할머니의 기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야, 너 이 종이 어디서 났어? 어? 이거 화장대에서. 서류인 듯한 종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네가 이런 짓을? 어머니. 며느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듯한 종이. 그런데 며느리 연수 씨는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야,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얼른. 하나 데리고 당장 나가. 난 너 같은 거 더 이상 며느리를 못 봐. 고맙습니다. 저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심각한 갈등이 있어 보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무슨 일일까요? 나도 우리 하나도 이제 찾지 마. 죽었다고 생각해. 알았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길로 연수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의 전화에 급히 집으로 달려온 남편 호준 씨. 호준 씨는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 엄마 어디 갔어요? 도대체 뭐라고 새끼를! 이참에 잘 됐어. 이혼하고 새로 결혼해. 어디 아들도 못 낳는 게. 내가 괜찮다니까. 우리가 괜찮다는데 꼭 그렇게까지 손질을 봐야겠어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5대 독자야. 사지육신 멀쩡할 때 아들 하나 턱하니 나누면 문중재산 그 어마어마한 게 다 너한테 떨어지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나쁜 놈, 바보 멍청이 같은 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네? 언제까지 속이려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난 이 꼴 못 본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며 화를 내는 어머니.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의문의 서류 때문인 듯합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길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기까지 한 걸까요? 호준 씨 역시 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한 달 후, 한 주택가를 배회하는 호준 씨. 집을 나온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야!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연수 씨는 남편의 방문이 못마땅하기만 한데요. 하나 이리 와.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 내 딸 데리러 온 거지. 누가 당신 딸인데? 하나 새아빠랑 들어가. 뭐? 새아빠? 하나야, 들어가자. 싫어. 나 아빠랑 갈래. 그래, 아빠랑 있자. 하나 이리 오지 못해? 싫대잖아. 아내는 어느새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 나는 도대체 못해. 신야 손때 이제 내 딸이야. 신나지 왜 하나가 네 딸인데? 왜 하나가 네 딸이야? 하나 내 딸이란 말이야.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부녀 관계까지 끊어내려는 아내. 과연 남편은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부부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연수야, 하나 내가 키울게. 하나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나를 왜 당신이 키워? 뭐가 말이 안 돼. 아내는 남편에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된다니까, 연수야.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원고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와 딸 하나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년 동안이나 키워온 딸의 생부가 호준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 연수 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대비해 미리 남편과 딸의 유전자 검사를 해 소송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네? 언제까지 속이려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난 이 꼴 못 본다. 며느리를 내쫓던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어머니마저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워온 호준 씨. 그에게는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윈 의미가 없었습니다. 판사님,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맞설 카드로 법정에 제출한 건 딸의 그림으로 채워진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그 안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물고기 두 마리네? 아니야, 이건 붕어빵이야. 붕어빵? 이건 아빠 붕어빵, 이건 하나 붕어빵. 똑같이 닮으면 붕어빵 같다 그러는 거래. 아빠랑 나도 붕어빵. 그치? 유난히 다정했던 아빠와 딸. 호준 씨는 법이나 핏줄보다 딸을 길러온 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가 제 딸이 아니라는 생각 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란 말입니까? 법이나 객관적 증거보다 인정에 호소하는 남편. 이렇게나 사랑하는 아빠와 딸입니다. 생물학적 부모인가 아닌가로 아이를 키울 자격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피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아이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7년을 친아빠와 딸로 사랑한 사이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남편입니다. 저 사람이 키우면 아이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 사람 어머니는 자기 친손녀도 아닌 제 아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뿐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시어머니라고요. 모든 일에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묻고 있는 며느리. 왜일까요? 시어머니는 딸 많은 집에 후초로 들어와서 5대 독자를 낳으면서 길을 펴고 산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이 문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빨리 대를 이을 손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강요했고 이것이 심각한 고부 갈등을 일으켰던 거죠. 사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어떻게... 오늘 병원 오는 날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혼자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호준 씨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죽은 그 일은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 친구의 약혼녀였던 연수 씨. 호준 씨는 친구가 사고로 죽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연수 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래. 어떻게 친구 약혼녀였던 애랑. 근데 이젠 어쩔 수 없어요. 뭐? 연수야, 어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한 두 사람. 하루라도 빨리 손자를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연수 씨가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고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귀한 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시집온 연수 씨. 결혼 직후 딸 하나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기왕에 힘들여 낳는 거 하나만 달고 낳았으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 기대 많이 하셨는데. 얼른 몸 추스리고 둘째 가질 생각들 해. 그때만 해도 섭섭함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컸다는 연수 씨. 그러나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낳아야지. 네 신랑 5대 독자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더 노력할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둘째 안 생기면 나도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첫 아이를 낳고 7년이 되도록 임신이 안 되면서 며느리 연수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맙니다.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 하루는 며느리를 억지로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내가 오늘 아주 사생 결단을 내야겠다. 여기는 왜 오신 건데요? 내가 말한 서류 다 됐죠? 도장 찍어. 어머니. 다짜고짜 서류 한 장을 내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도장 찍기를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강요에 못 이겨 도장을 찍고만 며느리 연수 씨. 과연 무슨 서류일까요? 정말로 이걸 어머니가 당신한테 찍겠단 말이야? 법무사인지 뭔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 길로 서류를 들고 남편을 찾아간 며느리. 놀랍게도 서류는 며느리 연수 씨가 6개월 안에 임신을 못하면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자기야, 이런 게 법으로 통할 리가 없잖아. 신경 쓰지 마. 지금 이게 장난 같아? 당신도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연수야, 고부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부부 사이마저 삐걱이기 시작한 두 사람. 그래도 연수 씨는 남편에게 의지해 참고 견디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연수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내 연수 씨에게 말도 없이 남편이 큰 돈을 인출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모르는 여자의 이름 앞으로 전해진 거액.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야.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죠? 어쩌지? 지금 내가 출장 갈 일이 생겨서 지금 출발하라 참인데. 출장?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갔다 와서 얘기해요. 그중 행동마저 수상해진 남편 호준 씨.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버젓이 회사 근처 아파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수 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뒤를 쫓게 됐다는데요. 그녀는 그곳에서 더욱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인 걸까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네. 아들이라 그런가? 고기가 자꾸 땡기네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에 결국 자신도 맞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또 딸아이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들키면서 결국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야. 바람이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판사님,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는 건 저에 대한 남편의 복수심일 뿐입니다. 그 여자 임신했다며? 아니, 이제 낳았으려나? 그 여자랑 당신 자식 키워! 왜 우리 하나를 달래? 누가 뭐라 해도 내 딸 포기 못해. 포기 못한다고!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임신시킨 남편은 딸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내. 재판은 남편의 외도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고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로 알고 있는 이나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뜻밖에도 남편 측에선 상간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증인과 원고 이호준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이어진 증인의 한마디. 이 증언으로 법정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과연 증인과 남편 이호준과는 어떤 관계인 걸까요? 대리모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대리모 제안을 받고 호준 씨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나영 씨. 이건 일단 생활비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지낼 아파트 열쇠. 정말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걱정 붙들어 매고 다른 데 소문이나 내지 마. 아들만 낳아주면 약속한 돈 1억 바로 넣어줄게. 시어머니 재손 씨는 며느리에겐 임신을 빌미로 각서를 받고 아들에겐 이혼시키겠다는 협박으로 대리모를 붙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 일단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호준 씨. 이 2개월 후 시어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져 병원을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세 사람. 대리모였던 나영 씨는 약속한 보수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받고 얼마 후 대리모 나영 씨는 짐을 챙겨 행방을 감추고 맙니다. 뒤늦게 나영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재순 씨. 돈보다 임신한 아이에 대한 미련으로 알아놓을 지경이었다는데요. 약속대로 임신을 했는데 왜 도망을 간 거죠?
나쁜 놈이 잘 사는 거 보기 싫어서요. 나쁜 놈이라뇨?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입니다. 대리모가 지목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증언으로 모두가 경악할 진실이 드러납니다. 제가 임신한 아이는 이호진 씨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 사람의 아이였군요. 야, 너 미쳤어? 영수 씨, 저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원고 측 변호사와 증인으로 나선 대리모가 지목한 남자는 바로 김정식. 놀랍게도 연수 씨가 재혼을 전제로 동거 중인 남자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호준 씨 부부와 대리모, 그리고 대리모가 지목한 김정식. 복잡하게 얽힌 네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인 관계였던 김정식과 이나영. 오빠 나 좋아한다며. 근데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보낼 수가 있어? 야, 너 지금 무슨 충정력 코스프레 하냐? 아, 왜 이래 새삼스럽게. 뭐? 말 다 했어? 나영이 임신하자 결혼 생각이 없었던 김정식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애기, 뱃속 애기도 우리 충분히 이렇게 키우고. 어머니 때문에 대리모 나영을 만났지만 호준 씨는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녀가 이미 임신 중인 걸 알고 오히려 미혼모가 될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야. 사실 이건 비밀인데 나영 씨랑 같은 처지였어. 나영 씨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남자 만나면 원래는 정식의 계획대로 할 생각이었던 나영 씨. 하지만 호준 씨의 호의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재순 씨에게서 받은 1억은 김정식에게 넘어간 상황. 아이의 아버지인 김정식을 만나러 간 나영 씨는 정식이 자신을 이용하고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이 새로 접근해서 만나는 여자가 바로 호준 씨의 아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는데요. 나영 씨는 정식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게 잘해준 호준 씨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정식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지? 이 여자가 다 꾸며낸 얘기지? 연수야. 사모님, 저 남자 믿지 마세요. 날건달 백수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돈 보고 접근한 거 모르시겠어요? 이봐 아가씨, 우리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아가씨랑 이효진이랑 아무 관계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 아내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생긴 의심을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법정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피고가 말한 대로 증인과 원고가 아무 사이 아니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요? 이렇게 된 이상 못할 것도 없겠네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요? 병원 진단서입니다. 그가 숨긴 또 하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너 같은 거 더 이상 며느리로 못 봐. 나도 우리 하나도 이제 찾지 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시어머니라고요. 피고는 현재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시죠? 딴 여자랑 살림 차린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런 게 아니야. 바람이 아니라고. 병원 진단서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남편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에겐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이 유일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원고, 왜 그런 사실을 지금껏 숨겨온 건가요? 숨긴 거 아닙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지난달에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는데 아직도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뻐꾸기는 자기 새끼를 남의 둥지에 몰래 넣어 키운다죠.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냥 키우는 그 어미새는 과연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아마 알 겁니다. 비록 제 핏줄은 아니지만 딸아이를 내 가슴에 안은 순간 전 죽을 때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사님, 제 딸아이가 제 품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보듬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아버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호준 씨. 그의 눈물 어린 호소 앞에 과연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원고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하였는 바 아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친생자 출생 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부부 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아동 심리 전문가의 상담 결과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부를 지정합니다. 호준 씨는 딸아이와는 헤어지지 않게 됐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연수 씨와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